제가 원래 비대면을 할 때는 되게 재밌는 것도 재밌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노래도 틀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노래 틀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서 수다 떨 겸 그냥 저의 자질구레한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나는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아무도 안 해요? 운동. 혹시 그 중에 나는 크로스핏을 한다. 진짜요? 반가워! 저는 크로스핏 하거든요. 사실 그 운동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약간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영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진짜로 많이 했어요. 수영도 한 3년 했고 배드민턴도 거의 한 3년 정도 쳤고 배드민턴 여기 어떤 누가 2명이 팀워크 와도 저랑 2대1 하면은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여튼 그러다가 애기 낳고서 운동을 좀 못하다가 애기 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에 시작한 게 크로스핏이거든요. 크로스핏 저는 이제 한 1년 반? 그 크로스핏이 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해요. 뭐 철봉도 있고 역도도 있고 아까 그 친구는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역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역도를 제일 좋아해서 사실 이런 밑밥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저의 역도 최고 기록은 몇 킬로일까요? 이거 몇 킬로일까요? 이거 여기까지 올리는 거. 오.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시간 좀 남아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수업하기 전에 이제 제 최고 기록 잰 거예요. 그 역도가 2종류 있잖아요. 한 번에 머리 위로 드는 거, 그 인상이라고 하죠. 여기 목까지 올렸다가 머리 위로 드는 거를 용상이라고 하는데 머리 위까지는 안 들었고 요거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업앤다운을 해볼까요? 요거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요? 누가 뭐라 했는데? 네? 아이 그 정도는 안 돼요. 너무 보통 국가대표가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들어요. 네. 125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무거워 보여 이게? 이거 95kg입니다. 95kg. 저의 현재 용상 기록은 95kg. 슬로우 모션도 볼까요? 이거 항상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자세. 으쌰 해서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잘해야 돼. 재밌죠? 난 100kg, 100kg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0kg 안 되네. 요거보다 이게 95kg였거든요? 95kg가 이랬고, 잠깐만. 아이고, 이거 숨기고 싶었는데. 95kg가 이랬고, 100kg를 도전을 했거든요? 100kg 어딨어? 이게 100kg입니다. 100kg. 100kg는 망했습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거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몸무게 많이 나가면 잘 들어서 사실 몸무게 대비 얼마나 잘 드느냐가 좀 더 중요해서 하여튼 요새 여러분 크로스핏 하세요. 제가 지금 85kg거든요. 작년에 105kg였습니다. 크로스핏으로 20kg 뺐습니다. 지금 크로스핏 하세요. 살 빼는 법 크로스핏을 등록하고 매일 나가면 돼요. 안 빠지고 매일 나가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운동하세요. 운동은 꼭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100kg 되면 또 보여줄게.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MLE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있어요. 프라이어라는 거를 더해서 MAP라는 걸 할 거예요. 요거를 하고 이제 파이썬으로는 그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조금 하고 요거랑 이제 레귤러리제이션 요거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진짜 내가 오늘 수업해야 돼?
오늘 출근을 하는데 도로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화나더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MLE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MLE에서 딱 필요한 건 하나다. 뭐다? 어떤 관찰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건의 확률이 변하면은 MLE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도 보여줬고 가우시안 분포의 예를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사실은 확률은 확률인데 전체 관찰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지만 이 확률의 주인공은 얘다. 얘예요. 얘. 이게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MAP라고 하는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이라는 거 할 거예요. 줄여서 MAP 에스티메이트이라고 하는데 이제 라이클리후드 대신에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요런 거. 이거를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고 과연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베이즈 시오렘을 알고 계실 거예요. AB로 써볼게요. 아니야, 우리 버전으로 써볼게. X랑 세타로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으면은 베이지 시오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로 쓰자면 조건부 확률이면 이거죠. 조건부 확률 그냥 풀었으면 이거죠. 전체 사건분의 뭐 여기가 사실은 요게 돼야 되죠. 두 개가 실제로 같이 일어날 확률인데 이거를 라이클리후드까지 같이 쓰면은 요렇게 돼요. 내지는 베이즈 디오렘에서는 이 분모가 그 마지널라이즈를 한다고 하죠. px, 얘를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더해서 요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거를 심지어는 분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꼴을 쓰자면 요렇게 쓰기도 하죠. 요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차피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냥 노멀라이즈, 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모는 제외하고 분자만 이렇게 띡 남겨가지고 요거에 비례한다라고 쓰기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베이즈 디오렘이라고 하죠.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고 믿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포스테리어라 불러요. 이 포스테리어. 얘를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 뭐 이렇게 부르죠. 이때 얘를 프라이어라고 부르죠. 얘를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도 이건 들어봤어. 라이클리후드 이제 알죠. 왜 이게 라이클리후드였냐면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뭐 사건 내지는 그런 게 관측이 될 법한 거. 그러니까 이 라이클리후드는 역시 라이클리후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파라미터 세타지만 실제 그 확률 자체는 이 관찰에 대한 확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봅시다. 얘나 이 프라이어나 이 포스테리어나 주인공은 뭐냐면 파라미터 세타가 주인공이에요. 뭐의 확률이냐면은 어떤 파라미터가 뭐 특정 값일 확률이 어떤 파라미터 세타가 그 값일 확률. 예를 들면은 동전이 두 개가 있어. 그때 이런 거 했죠. 세타1 동전, 세타2 동전 앞뒤가 나올 확률이 0.9, 0.1, 0.1, 0.9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중에 어떤 동전이 나타날지에 대한 확률 같은 거 주어진 적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얘가 랜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두 종류의 동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두 종류의 동전이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확률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두 종류의 동전이 있고 각각의 종류마다 앞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그 두 종류의 동전 자체도 랜덤이어서 1번 동전, 이 동전일 확률은 10%, 요 동전일 확률은 90%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뭐예요?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죠. 이제 세타가 랜덤입니다. 세타가 랜덤하게 나타나고 랜덤하기 때문에 걔도 확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한테 이 동전을 가지고 동전이 하나 놓여 있었어. 동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어. 던져보지는 못했어. 그때 이 동전이 뭐냐라고 찍어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동전이 세타 1이냐 세타 2냐라고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르겠죠. 세타 1일 확률, 그러니까 이 뭐 동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1대 9야. 1대 9. 1대 9입니다. 그러면은 뭐 10번 중에 한 번은 세타 1 동전이고 한 9번은 세타 2 동전이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일 확률인지만 보고 고르라고 하면은 일단 얘를 고르는 게 맞겠죠. 그쵸? 얘를 그래서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이어. 뭐에 대한 프라이어냐면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예요. 프라이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 영어로는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전에, 뭐 앞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얘를 확률 분포 중에서도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내지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률에 대한 정보예요. 아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을 한 번도 안 던졌어. 동전을 던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이 프라이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때는 세타 2를 고를 거예요. 그쵸? 그게 여기입니다. 프라이어. 프라이어가 얘예요. 프라이어가 얘인데,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이 베이즈 티오렘이에요. 포스테리어는 뭐냐면은 역시 프라이어랑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이에요. 파라미터, 지금 동전 두 종류가 있는데 1번 동전일 확률이 얼마야? 2번 동전일 확률이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프라이어 분포나 포스테리어 분포나 파라미터 세타, 동전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요게 달라집니다. 조건부로 하나 주어지는 게 생깁니다. 뭐가 주어지냐면은 우리의 관측이 주어져요. 우리의 관측이 주어져요. 관측되기 전에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한 번도 안 던져봤을 때 세타 1 대 세타 2가 1대 9라며, 그게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한 번 던져볼 거야.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는데 던져봐. 던지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확률 분포가 혹시 이 관찰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니? 그 달라진 분포를 우리는 포스테리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에라는 뜻이에요. 뭔가 보고 나서. 보기 전에는 프라이어, 보고 나서는 포스테리어. 둘 다 뭐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네. 근데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게 베이즈 티오렘인데, 어떻게 구한다? 포스테리어 분포는 프라이어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베이즈 티오렘이에요. 그거를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오늘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앞에서 나온 그 예로 한번 가볼게요. 파라미터, 동전이 두 종류. 동전은 두 종류. 헤드, 테일, 저번처럼 9대 1. 아니면은 1대 9. 어떻게 해볼까? 만약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어서 사건, 동전을 한번 던졌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걸 봤죠. 헤드가 나오면은, 한 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은 이때 라이클리후드 구할 수 있죠.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 0.9죠. 세타 2의 라이클리후드 0.1이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구하라고 하면은 세타 1이겠죠. 이때 요것만 주어지면은 딱 한 번 던졌을 때 동전 앞면 한 번 나오면은 뭘로 고를래 했을 때 역배를 노리지 않는 이상 보통은 세타 1을 고른다. 그 이유는 뭐다?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던졌어. 헤드가 한 번 더 나왔어.
이제 두 번 던졌어. 이때 라이클리후드 세타 1 구하라고 하면은 0.81이죠. 라이클리후드 세타 2 구하라고 하면은 0.01이죠. 이때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 세타 1으로 골라야겠죠. 두 번 던졌는데 앞면만 두 번 나왔으니까 라이클리후드가 세타 1이 높을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 여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여기야. 라이클리후드만 놓고 봤더니 세타 1일 확률이, 그러니까 세타 1일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가 81배 높아요.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줘볼게. 동전이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얘가 나타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대 100이야. 여러분 뭐 고를래요? 만약에 동전이 세타 1일 확률은 101분의 1이야. 세타 2일 확률은 101분의 100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거를 얘를 고르실래요? 얘를 고르실래요? 좀 애매해지죠? 애매하죠? 왜 애매해요? 일단 얘를 고려하지 않고 얘는 고려 안 하고 그냥 라이클리후드만 놓고 봤어요. 그냥 동전이 두 종류가 있고 요렇게 생긴 관찰이 나올 확률은 세타 1이 압도적으로 높았어. 81배 정도 높았어. 근데 이 동전이 하필이면은 지금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1번 동전이 나올 확률이 2번 동전이 나올 확률에 비해서 100분의 1이야. 그럼 두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관찰만 보자면은 세타 1일 것 같은데 얘만 보자면은 세타 2를 골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안 맞는 일이 일어났죠. 만약에 세타 1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높은데 일단 세타 1일 확률은 낮아. 그쵸? 다시 말해볼게요. 만약에 동전이 세타 1이었다면은 요런 게 관찰이 될 확률 자체는 높은데 그 동전이 세타 1일 확률 자체는 낮은 거죠. 반대로 만약에 동전이 세타 2였다고 하면은 이런 게 관찰이 될 확률 자체는 되게 낮아요. 근데 그 동전이 세타 2일 확률은 높아요. 그쵸? 이렇게 약간 지금 상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전이 뭐일지 모르겠어. 이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럴 때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구해볼게요. 세타 1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진짜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구하겠죠?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아까 관찰이 되기 전에 세타 1일 확률은 101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관찰이 되고 나서의 세타 1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x1, x2는 생략할게요. 요거까지 다 지워야지. h가 두 개 관찰이 됐어. 우리는 뭘 알아요? 세타 1 하에서 얘가 관찰이 될 확률을 알아요. 여기 구했죠. 라이클리후드죠. 여기에다가 세타 1일 확률을 곱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100분의 81 곱하기 101분의 1일 거예요. 이게 뭐다? 원래 세타 1일 확률 자체는 101분의 1이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쓸게요. 요거 비례한다로 바꿀게요. 아직 다 구하진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세타 2 하에서도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요? 이게 실제로 관찰이 될 확률 세타 2 하에서 곱하기 실제 세타 2가 나올 확률 100분의 1 곱하기 101분의 100입니다. 네.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포스테리어를 두 개를 구했어요. 여기가 포스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입니다. 포스테리어는 뭐냐면은 세타의 확률이에요. 지금은 딱 두 가지 경우니까 세타 1일 때 한 번 구했고 세타 2일 때 한 번 구했어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부터 볼까요? 세타 1일 확률인데 관찰이 되기 전엔 이거였어. 관찰이 실제로 되고 나서 세타 1일 확률이 어떻게 바뀌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구한다?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프라이어 분포,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전 지식에다가 라이클리후드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어요. 라이클리후드를 두 개를 곱해라. 마찬가지로
세타 2의 포스테리어도 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사전 지식은 101분의 100이었어. 근데 관찰을 2번 했어. 어떻게 구한다? 사전 지식 101분의 100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곱해라.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세타 1일 때가 100분의 81 곱하기 101분의 1이었어요. 야, 이거 비례한다고 써야 맞아요. 세타 2일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101분의 100입니다.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요거 두 개로 더한 걸로 각각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얘에 대한 확률이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례한다고만 남겨놨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랑 얘입니다. 지금 포스테리어를 놓고 포스테리어 분포를 놓고 동전을 구하라, 동전을 결정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의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는 세타 2가 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타 2가 돼요. 그쵸? 그랬죠. 왜 그랬어요? 아까 라이클리후드 자체는 세타 1이 81배로 높았어. 근데 프라이어는 100배 차이 나잖아요. 프라이어가 좀 더 셌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영향이 좀 더 강했죠. 그게 이겼을 거야.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관찰을 2번을 했는데 헤드가 2번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프라이어의 영향이 좀 더 커요. 다만 이거 노멀라이즈까지 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나와요? 노멀라이즈까지 해보겠습니다.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얘는 181분의 81로 나와야겠죠? 요거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세타 2는 181분의 100 나오겠죠? 요렇게 돼요. 아까 프라이어 아무것도 관찰하기 전에는 101분의 1이었고 101분의 100이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관찰하기 전에 세타 1과 세타 2가 나올 확률은 1대 100이었어요. 엄청 차이 났죠? 근데 지금 이제 관찰이 일어났어. 2번 관찰이 일어났어. 관찰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의 확률 분포는 차이가 줄었죠. 줄어야 맞죠. 지금 세타 2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타 2의 확률은 줄긴 줄을 거예요. 근데 아직 뒤집어지진 않았네. 네,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추정이 MAP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뭐 다른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계산 좀 해볼까? 아, 잠깐만.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잠시만요. 그럼 아까 나왔던 거 한번 차례차례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아까 세타 1이랑 세타 2가 있었고 헤드, 테일이 각각 9대1, 1대 9였잖아요. 근데 프라이어가 뭐가 주어졌냐면은 아까 1대 100이었죠. 그러니까 101분의 1, 101분의 100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의 사건이 H만 이렇게 계속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X1, X2, X3, X4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자체는 계속 세타 1, 세타 1, 세타 1, 세타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MAP 추정은 아마도 세타 2가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세타 1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언제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다 구해보자. 다 해볼게요. 이거를 아예 표로 만들어 볼까? 표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볼게요. 라이클리후드 잠깐만. 제가 지금 너무 계획 없이 막 하는 중이라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라이클리후드 세타 1이랑
라이클리후드 세타 2 그리고 포스테리어 다 합쳐서 D라고 쓸게요. 데이터 D. 요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가 하나 나왔어. 그럼 라이클리후드 0.9, 얘는 0.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요 시점에서는 10분의 9 곱하기 101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101분의 100일 거예요. 그쵸?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왔어. 라이클리후드는 당연히 세타 1이 9배 높죠. 그쵸? 근데 우리의 포스테리어를 구해봤더니 아직은 얘가 높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라고 하면은 세타 1일 텐데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 구하라고 하면은 세타 2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고를 거고 얘를 고를 거예요. 하나 더 던졌어. H 한 번 더 나왔어요. 얘 0.81 나오죠. 0.01 나오죠. 역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세타 1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아까 구했던 거죠. 지금 한 번만 던졌을 때는 9대 100 정도로 차이가 났죠. 원래는 1대 100이었는데 9대 100이니까 좀 줄긴 줄었어. 줄긴 줄었지만 아직도 세타2가 더 커요. 근데 포스테리어 두 번 던진 시점에서 봤더니 81대 100이에요. 많이 비슷해졌어. 여전히 고르라고 하면 세타2를 고르는 게 확률이 높긴 해요. 포스테리어 입장에서. 3번 던졌어. 이제 격차는 더 벌어지죠,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세타 1이에요. 라이클리후드만 놓고 보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포스테리어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봅시다. 분모는 무시하고 분자만 봅시다. 이제는 729대 100입니다. 이제는 세타 1이 이겨요. 이래서 요때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도 세타 1으로 바뀝니다. 요때 바뀌네요. 요때.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100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은 2개에서 3개로 넘어가는 게 필요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계속 헤드가 나오는 상황에서 라이클리후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이 라이클리후드의 차이가 이 프라이어 분포의 차이를 극복해내는 순간 그때 우리의 추정도 뒤집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잠시만요. 옛날에 기출 하나만 찾아볼게요. 기출이 있다면은 기출을 한 번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옛날에 한 번 냈는데 여기 있다. 요거 보세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알파벳이 나올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대. 세타 1 빼기 2세타 세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때 세타는 4분의 1이겠죠. A, B, C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A랑 C가 나올 확률은 동일하고 B가 나올 확률은 1 빼기 나머지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확률 분포가 주어진 거죠. 뭔진 모르겠는데 A일 확률, B일 확률, C일 확률이 지금 세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뭐 엔트로피 이거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이거 푸실 수 있겠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도 되죠. 사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될 때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여기 C번 보세요. C번 5개의 샘플이 주어졌는데 알파벳을 5번 뽑았는데 AA, BB, C가 나왔대. 라이클리후드를 구하세요. 이거 뭐예요? A일 확률 곱하기 A일 확률 곱하기 B일 확률 2번 곱하고 C일 확률. 세타 3승 1 빼기 2세타의 제곱.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A가 2번, C가 1번, B가 2번 나왔으니까 세타가 3번 곱해지고 1 빼기 2 세타가 2번 곱해집니다.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구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구해보세요. 얘를 가지고 바로 미분을 하던가 로그를 씌워서 미분을 하던가 로그 씌워서 한번 해볼까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구하면은 3로그 세타 더하기 2로그 1 빼기 2 세타 이렇게 나오죠.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세타분의 3 빼기 1 빼기 2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니까 얼마죠? 요건가요? 마이너스 요거 맞나요? 계산해보면 알겠지. 그럼 얘가 0이 나오는 조건을 찾으면 되죠. 그럼 3 빼기 6세타가 4세타니까 10분의 3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A랑 C가 나올 확률 어차피 세타로 똑같았잖아. 근데 5번 던졌을 때 3번 나왔대. 그리고 5번 던졌는데 2번 B가 나왔대. 그러면은 A 또는 C가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 나와야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A 또는 C가 나올 확률이 2세타고 B가 나올 확률이 1-2세타잖아. 근데 지금 5번 던졌는데 A 또는 C가 3번 나왔어. 그러면 이 2세타가 5분의 3이 되어야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MLE를 구해봐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구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네,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구하라고 낸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뭘 줘요? 그냥은 못 풀어. 그냥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하려면은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주어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포스테리어 못 구하잖아. 근데 이제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 빼기 4세타의 제곱이래.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기 한 4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지금 0에서 2분의 1 사이인데 이 파라미터가 나타날 확률이 이렇게 생겼다고. 4분의 1일 확률은 아예 없고 4분의 1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관찰을 이용을 했을 때 포스테리어를 구해보고 그게 그 값이 되는 위치를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뭐 AA, BBC죠, 지금. 뭐예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요거 는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요거는 비례한다고 써야 맞죠? 요거예요. 이제 포스테리어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던 프로바빌리티가 아까처럼 생긴 프라이어가 곱해지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뭔가 가중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이클리후드도 높고 프라이어도 높은 부분은 큰 값이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작으면은 뭐 적당히 유지가 될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작으면은 완전히 작은 값이 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 값이 되는 위치 찾아라 뭐예요? 요거에다가 로그 씌워가지고 그거 0이 되는 조건 다 찾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하라고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요게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얘의 영향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 위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냈던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와? 잘못했어. 요거 아니잖아. 요것도 아니잖아. 아 요거잖아. 그래서 어이씨 어디 갔어?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누누이 말을 하려던 게 이거였어.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구하려면은 필요한 거 요거 잘못 나왔다고 했죠. 요거 콜론으로 바꿔야 되죠. 어쨌든 요거 하나만 주어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아간 추정을 하고 싶어요. 포스테리어를 이용한 추정을 하고 싶어요. 뭐가 새로 필요하냐면은 일단 라이클리후드도 필요해요. 그쵸? 계산하려면 라이클리후드 있어야 돼. 더하기 얘도 필요해요. 얘가 더 필요합니다. 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까 문제에서 봤죠?
라이클리후드 계산할 때보다 포스테리어 계산하려고 하니까 제가 정보를 하나 더 줬잖아요. 프라이어를 줬죠. 얘가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해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니까 반드시 요거 두 개가 다 주어져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프라이어가 주어진다는 말 내지는 포스테리어를 구한다는 말은 곧 뭐냐면은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프라이어도 마찬가지고 포스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뭐의 확률을 구하냐면은 파라미터의 확률을 구합니다. 라이클리후드랑은 다릅니다. 라이클리후드는 관찰이 일어날 확률이었죠. 근데 포스테리어는 파라미터가 그 파라미터 1 확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확률 자체가 최대가 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세타가 반드시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합니다. 네, 요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기출을 보면은 저는 아마 분명히 냈을 거예요. 안 냈을 리 없어. 여기 있다. MLE에서 파라미터 세타는 반드시 확률 변사여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뻥이죠. MAP에서 파라미터 세타는 반드시 확률 변수여야 합니다. 이거 true죠. 요거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좀 사전 예고가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베이지안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포스테리어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논 파라메트릭이란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MLE도 그렇고 MAP도 그렇고 이 파라미터를 특정 값으로 특정을 하죠. 언제 최대가 되는지 딱 특정을 지어요. 요 점에서 뭐 요런 확률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이 값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를 특정 값으로 특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특별히 결정짓지 않고 특별히 무슨 값이라고 추론을 해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베이지안 어프로치, 베이지안 인퍼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추가 토픽으로 하기로 했을 때 그거를 다룰 거고요. 그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하자 끄덕끄덕. 그냥 가자 끄덕끄덕.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갈게요. 몇 명 끄덕했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끄고 파이썬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아이패드 좀 치울게요. 잠깐 나가시는 분이 계시네. 아이패드 빼야지. 가봅시다. 크로스핏 하는 친구 반갑네. 나간 분들만 들어오면 하죠. 네. 나간 분들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설마 F1 보는 사람 있어요? 없네. F1 보는 사람이 없구만. 네, 쿠팡 플레이로 요즘 중계하죠. 저는 쿠팡 플레이 중계하기 전에 VPN으로 봤어요. 네. 혹시 NBA 보는 사람 있어요? NBA도 안 보네. 요새 꿀잼인데.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한 분 더 계시죠? 한 분만 더 기다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수요일 휴강이죠. 다음 주 월요일도 휴강이죠.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좀만 기다리다 안 오시면 바로 할게요. 갑시다 그냥. 바로 할게요. 뭐 할 거냐면은 첫 번째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해요. 노멀 이퀴에이션도 가능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안 할 거고 그냥 노멀 이퀴에이션만 할 겁니다. 어차피 클로즈드 폼 솔루션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근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차수를 점점 높여갈 거예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뭐 올린 거에는 20차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도 할 거냐면은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냐면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그 뭐야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까지 코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어서 그 원래는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원래는 요거의 인버스를 취하고 X 트랜스포즈 Y를 곱하는 꼴인데 노멀 이퀴에이션이 여기에 알파 아이덴티티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이 크면 클수록 요거의 효과가 커지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거의 효과가 커져서 뭐 그 파라미터의 크기를 제한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두 개를 할 겁니다. 그거를 직접 짜고 마지막에 사이킨 런으로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쏘랑 다 할 겁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끝낼게요. 일단 요거 가지고 와볼게요. 뭐냐면은 일단 인풋 값을 마이너스 5부터 6 사이로 균등하게 100단계로 쪼개서 만든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순서를 섞어버릴 거예요. 뭐 순서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인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바이어스는 5, 1차 항은 플러스 1, 2차 항에는 마이너스 2, 3차는 10분의 1, 4차는 없고 5차는 100분의 1. 이거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폴리노미얼이에요. 5차예요, 5차. 우리가 이거 개수 바꾸면은 어떻게 되나? 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을까? 뭐 하여튼 뭐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볼까? 이렇게 폴리노미얼입니다. 폴리노미얼. 5차 폴리노미얼이고 결국에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죠. 근데 이러면은 완전 완벽한 데이터니까 여기에다가 역시 노이즈를 좀 섞을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참값에다가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섞을 겁니다. 이 노이즈의 스케일을 줄이면은 노이즈가 조금만 섞일 거고 노이즈의 스케일을 뭐 키우면은 이렇게 아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이즈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그냥 벡터로 안 하고 미리 그냥 컬럼 하나짜리 행렬로 미리 바꿔놓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편해서. 네. 시작을 해보죠. 뭐를 해야 되냐면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때
그 디자인 매트릭스, 뭐 X를 이용을 해서 Z라는 입력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바이어스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스칼라 입력을 가지고 뭐 Z1, Z2, Z0라고 할까요? Z1, Z2, Z3, Z4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요 입력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위한 1, 뭐 1차항을 표현하기 위한 1차, 2차를 표현하기 위한 거, 3차 표현하고 4차 표현하고 이렇게 인풋을 한번 뻥튀기를 시켜주면 되고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 때 여기 첫 번째 컬럼에는 다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이어스 표현을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X1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이 이렇게 로우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입력이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얘의 제곱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쓸까? 또 여기에다가 얘의 세제곱을 넣고 네제곱을 넣고 이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의 제곱, 두 번째 샘플의 세제곱, 두 번째 샘플의 네제곱, 또 세 번째 샘플의 제곱, 세 번째 샘플의 세제곱, 세 번째 샘플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첫 번째 컬럼에는 바이어스 텀을 위한 1만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컬럼에는 여기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한 그 입력, 거듭 제곱 하나도 안 한 거 그거를 컬럼으로 넣으면 돼요. 세 번째 컬럼에는 2차, 각각의 자리에서 거듭 제곱을 2번 한 거, 그 다음 자리에는 거듭 제곱 3번 한 거, 4번 한 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노멀 이퀘이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Z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N by D 뭐 D는 사실 필요 없죠. 일단 Z에다가 맨 첫 번째 컬럼에다가는 1을 넣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디멘션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원하는 디멘션을 뭐 1부터 시작해서 20차까지 올린다고 합시다. Z에다가 옆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X를 D승한 거를 이렇게 컬럼을 하나씩 늘리면 돼요. 이거 첫 번째 폼은 돌아갈 때는 Z에는 1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차를 한 컬럼을 바로 오른쪽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두 번째 폼은 들어가면은 이 Z에는 1이랑 1차만 들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2차 컬럼을 또 추가를 하는 거죠. 또 3 되면은 원래 들어가 있는 거는 바이어스 1차, 2차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3차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옆으로 그냥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H 스택으로. 그쵸? 그러면은 파라미터 세타 추정하는 거 그냥 그거 하면 돼요. Z 트랜스포즈 곱하기 Z에다가 얘를 리니어 알제브라의 인버스를 취해서 다시 Z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Y를 곱하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노멀 이퀘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낸 입력 Z. 그럼 Z의 각각의 컬럼에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이런 거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라미터 그냥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막 쭉쭉 돌아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맨 처음에 뭐예요? 1차 폴리노미얼로 얘를 피팅을 하면은 바이어스가 요만큼, 1차식으로는 요만큼. 그 다음 뭐 했어요? 이번에는 2차로 피팅한 거예요. 바이어스 이만큼, 이제 1차 요만큼, 2차 요만큼.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차수로 바이어스 1차, 2차, 3차, 또 뭐 바이어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냥 디그리를 점점 높여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몇 차까지? 19차까지. 바이어스 텀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쭉쭉쭉쭉 여기 19차. 이거 엄청 작죠? 여기는 지금 엄청 작은 값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의 파라미터에 투놈의 제곱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 그러면 세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각각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왜 이렇게 커? 근데 뭐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 가면서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모델의 차수가 높아지니까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도 점점 오버피팅이 일어나니까 나름 원래 5차였잖아요.
우리 실제 모델이 한 5차 정도였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세타 투놈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기 옆에 있는 거랑 좀 그냥 다르게 짤게요. 여기다 어펜드 해버리게. 옛날에 이렇게 짰던 적이 있죠? 어디 갔어?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려봅시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모델의 차수가 좀 늘어가면서 여기 지금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이 지금 이렇게 늘어가면서 오버피팅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죠. 네. 요 sum of squared 에러도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실제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프리딕션 구한 다음에 sum of squared 에러 구해볼게요. 이거 뒤에다가 어펜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sum of squared 에러 자체는 줄겠죠. 줄긴 줄 거예요. 그 모델의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뭐 그 우리가 구하려는 그 코스트 sum of squared 에러는 줄긴 줄 겁니다. 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요거 예측값까지 한 번에 같이 볼게요.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어진 데이터가 회색으로 있고 1차로 피팅했을 때 이 에러 크겠죠, 당연히. 2차로 피팅하고 뭐 점점 3차, 4차, 5차 가겠죠. 여기 끝에가 원래는 살짝 휘어지긴 했었는데 뭐 그게 모델의 차수가 복잡해질수록 나름 반응은 하죠. 이런 데도 좀 더 꺾이고 하고는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거 오버피팅 뭐 절대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심하다.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 양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여기 모델 파라미터만 봐도 점점 커진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 스케일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파라미터 세타의 투놈이 한 180에서 20 떨어졌다가 16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리치 리그레션을 할 거면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알파를 적당히 설정을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넣어요. 그때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꺼놔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요거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여기 앞에 알파분의 2가 이렇게 붙어요. 알파분의 2가 여기 앞에 이렇게 곱해져서 그때 요거 두 개 사이의 중요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 sum of squared 에러랑 파라미터 세타의 투놈이랑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요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거고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의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멀 이퀴에이션 딱 여기 하나 바뀝니다. 아이덴티티 D 플러스 1인가? D인가? D 플러스 1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그 노멀 이퀴에이션에서 원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인데 그 인버스 취하기 전에 알파 곱하기 아이덴티티만 여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크면 클수록 요거의 인버스의 효과가 더 커지고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거의 인버스가 더 커질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레귤러리제이션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요 정도였어요. 돌려봅시다. 뭐 보기로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요거 보세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180에서 한번 쭉 떨어지더니 이제 점점 오버피팅이 일어날수록 파라미터가 이렇게 커졌었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던 그 효과가 지금 없죠. 그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었어요. 그 코스트에다가 파라미터 투놈의 제곱을 넣었더니 요게 커지는 것도 지금 방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를 더 키워볼까요? 한 100배 늘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180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파라미터를 줄이려는 효과를 더 세게 가져가니까 이제 시작이 한 50이고 이제 모델의 차수가 늘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파라미터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레귤러리제이션을 되게 세게 넣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 오브 스퀘어드 에러는 얼추 잡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말도 안 되게 키워볼까요? 이거 안 해봤는데. 막 이렇게 키워볼까? 이러면은 이거 이제 추정 못하죠. 이거는 좀 너무 레귤러리제이션을 너무 세게 넣다 보니까 원래 코스트 자체를 지금 최소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사이킨 런으로 해볼게요. 사이킨 런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사이킨 런. 보면은 사이킨 런 안에 리니어 모델 안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 써본 적이 있어. 요거 가지고 와서 핏 한 다음에 인풋 아웃풋 주고 피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미 리치 리그레션 바로 위에서 했던 거, 라쏘 그 절대값의 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0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랑 라쏘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설정을 해놨어요. 모델 3개를 만들고 있죠. 첫 번째 모델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두 번째 모델은 리치 리그레션. 여기 알파에다가는 우리가 설정했던 이 알파 넣어주고, 라쏘도 역시 라쏘 모델을 만드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넣어주고, 이거 왜 폴스라고 했을까? 이거 바이어스 텀 하는 거죠. 이거 true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 만듭니다. 인풋 만드는 거 그냥 똑같죠. 지금 차수를 그냥 10차로 만들었어요. 10차. 그래서 10차로 만들어 놓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리그레션, 라쏘 전부 다 똑같은 인풋 아웃풋 가지고 피팅 해봐.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해봐. 프리딕션 해서 여기 예측 값은 그림으로 그릴 거고, 실제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 여기거든요. 여기 아까 세타였죠. 세타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 그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를 투놈의 제곱 구하고, 리치 리그레션의 결과도 투놈의 제곱, 라쏘의 결과도 투놈의 제곱. 여기 코이피션트 안에 파라미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행해 볼게요. 쭉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라쏘는 왜 더 크냐? 이거 좀 키워볼까? 근데 이거 발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작아지네요. 하여튼 그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이 그냥 레귤러리제이션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10차 항으로 피팅을 했더니 이 정도가 나오는데,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었더니 이렇고, 라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렇게 나왔대. 이거 코이피션트도 직접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여기 이런 거 0도 들어갔네. 0. 0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 지금 어떤 입력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가 바이어스인데 어차피 바이어스는 여기 모델에 따로 인터셉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0이 나온 거고, 1차항의 개수가 0이 나왔네요. 2차항의 개수도 0이 나왔어요. 뭐 라쏘는 사실 이거 실제 모델은 모르겠지만 1차나 2차 폴리노미얼의 효과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고, 어쨌든 그 파라미터의 크기 자체는 잘 억눌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모델들이 예측하는 거 보면은 큰 차이는 없죠. 이게 리니어 모델이 됐든 리치가 됐든 라쏘가 됐든 어차피 예측은 얼추 다 비슷하게 합니다. 10차까지 줬기 때문에 원래 실제 모델은 5차 정도였으니까 그 안에서 대충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킨런까지 쓰는 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이랑 이번 주 수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화목 분반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따로 출석 체크 안 한다고 했지만 보시기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